마음 챙김의 길 개인적인 여정, 한장 전환점. 저는 제가 마음 챙김과 명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뉴에이지적인 헛소리라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무릎을 꿇게 만들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제고하게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11월의 어느 비 오는 화요일에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사무실 건물 주차장에 있는 제 차에 앉아 운전대를 너무 꽉 움켜쥐고 있어서 손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짧고 날카롭게 헐떡거렸습니다. 공황 발작을 겪은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불안과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의지력과 가끔 술 한 잔에 의지하며 버텨왔어요. 누구나 가끔은 이런 기분을 느낀다고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했죠. 하지만 차에 앉아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결국 저는 제가 괜찮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전혀요. 그날이 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 그리고 삶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탐구하게 될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비틀거리고 혼란스러웠던 순간들이 어떻게 지금의 저를 있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 경험, 고난과 승리를 공유함으로써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길을 잃고 방황하며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럼 11월의 그 비 오는 날, 그때의 저로 돌아가 지금의 제가 어떻게 길을 찾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장 첫 걸음. 몇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그날 이후 저는 집으로 운전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하지 않던 병가를 냈어요. 동료들을 마주할 생각에 제 내면은 무너져 내리는데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해야 한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집에서는 불안한 생각에 휩싸여 불안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을까? 직장을 잃는 건 아닐까? 내 연애는? 내 정신은? 이런 상태에서 저는 휴대폰으로 공황 발작을 멈추는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 페이지를 스크롤해보니 대부분 빠른 해결 방법이나 약을 추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링크가 눈에 띄었습니다. 불안 완화를 위한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링크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진짜 관심보다는 절박함 때문에 그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이 기사는 마음 챙김이 어떻게 판단 없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법을 가르쳐 불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잃을 게 뭐가 있을까요? 기사에서는 짧은 안내 명상부터 시작하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5분짜리 동영상을 발견하고 약간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에 거실 바닥에 앉아 시도해 보았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라고 안내하는 가이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콧구멍으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라고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노력했지만 제 마음은 계속 방황했습니다. 업무, 책상 위에 쌓여있는 프로젝트, 다음 주에 발표해야 할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죠.
마음이 방황하는 것을 느끼면 부드럽게 호흡에 다시 주의를 집중하세요. 가이드가 계속 말했습니다. 주의가 산만해진다고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마음이 방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다시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쉽지는 않았고 극적인 깨달음이나 즉각적인 평온함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날 무렵 저는 조금 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아침 내내 저를 압도하던 공황 상태가 약간 사라졌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끝없는 어둠처럼 느껴졌던 순간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타오른 거죠. 저는 다음 날 다시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장 작은 발걸음, 큰 도전.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매일 5분 이상 명상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날은 엄청나게 힘들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명상을 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곧바로 해야 할 일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곤 했죠. 답장해야 할 업무 이메일, 완료해야 할 집안일, 계획해야 할 일들. 다른 날에는 감정에 압도당하곤 했죠. 정신 차리지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한 분노,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갑자기 모든 곳에서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한 슬픔. 하지만 저는 마음 챙김에 대해 읽은 내용을 되새기며 계속 노력했습니다. 제 목표는 마음을 비우거나 특정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꾸거나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천천히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의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불안한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생각으로 이어지면서 현실에 근거가 거의 없는 재앙적인 시나리오로 이어지곤 했죠.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얕아지고 어깨가 긴장되는 등 불안에 수반되는 신체적 감각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명상을 시작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저는 작은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명상에 앉아 있는데 익숙한 불안의 압박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약간의 거리를 두고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아, 불안이 있구나.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제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과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불안이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기는커녕 움켜쥐고 있던 손이 느슨해졌죠. 작은 순간이었지만 기념비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불안에 완전히 압도되지 않고 불안을 경험한 것이었죠. 마음 챙김 선생님들이 어려운 감정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함께 하라고 이야기할 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과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관찰하는 이 새로운 능력은 제 삶의 다른 영역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저는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을 더 잘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촉박한 마감일이나 어려운 프로젝트에 직면했을 때 즉시 당황하는 대신 한 발짝 물러나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상황에 접근할 수 있었죠. 인간관계도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파트너나 친구에게 화를 내는 일이 줄어들었고 반응이 둔해졌어요. 제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거나 불안한 생각에 빠지는 대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명상이 불가능하게 느껴지고 마음 챙김이 멀고 달성할 수 없는 목표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에는 이것이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스스로에게 친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4장 더 깊이 들어가기. 수행이 깊어지면서
저는 더 많은 지식에 대한 갈망을 느꼈습니다. 마음 챙김과 불교에 관한 책을 읽고 팟캐스트를 듣고 심지어 지역 명상 그룹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제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 개념은 내려놓음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계획을 잘 세우고 열심히 일만 하면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도 피할 수 있다고 믿으며 제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챙김 수련을 통해 저는 통제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강력한 명상 세션이 기억에 남는데 그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다가오는 업무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걱정이 떠올랐을 때 제 호흡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계획과 리허설에 몰두하거나 억지로 그 생각을 밀어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저 그 생각을 가만히 관찰했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배가 움츠러들고 호흡이 조금 얕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의식적인 노력 없이 그 생각을 놓아주었습니다. 그 생각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생각은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자유를 느꼈습니다. 모든 생각과 결과를 제가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물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수는 있었지만 걱정거리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었죠. 이것이 진정으로 내려놓는다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내려놓음에 대한 이 교훈은 제 삶의 다른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기대, 타인에 대한 기대, 일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대감을 느슨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는 않았고 여전히 종종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을 때마다 마음이 더 가볍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강력한 개념은 자기 연민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비판자였고 모든 실패와 단점을 스스로 꾸짖었죠. 하지만 마음 챙김을 통해 저는 좋은 친구에게 베푸는 것과 같은 친절함으로 제 자신을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는 직장에서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실수가 저를 자기 비난과 불안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멈췄어요. 실수와 그 실수가 불러일으킨 실망, 두려움, 수치심과 같은 감정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말하듯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순간입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마법처럼 모든 것이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상황을 좀 더 건설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수로부터 배우고 자책의 굴레에 갇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계속 탐구하고 연습을 심화하면서 저는 제 자신과 주변 세계와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제 성격의 특징처럼 느껴지던 불안과 우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저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의 파도를 타는 법을 느리지만 확실하게 배우고 있었죠. 5장 파급 효과. 내면의 세계가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외부 세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제 인간관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관계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는 그 반대로 지나치게 의존적이 되어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끊임없이 안심을 구하기도 했죠. 하지만 마음 챙김 수련을 통해 제 자신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내면의 수다 없이 더 깊이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제 자신의 경계에 대한 감각이 강해졌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제 파트너인 사라와의 관계도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마음 챙김에 대해 배우고 있는 것을 그녀와 공유했더니 놀랍게도 그녀가 직접 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분 동안만 아침에 함께 명상을 시작했어요. 하루의 바쁜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명상을 한 후 종종 명상을 통해 얻은 통찰이나 경험을 공유하곤 했습니다. 이 공유된 관행은 우리 관계에 새로운 깊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더 잘 소통하고 서로의 결점에 대해 더 인내하며 우리가 공유하는 작은 순간에 대해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말다툼과 오해가 있었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도구가 생겼습니다. 친구 및 가족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다가가고 시간을 할애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더 개방적이고 취약한 태도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 장면뿐만 아니라 어려움도 공유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취약성은 종종 감사와 보답으로 보답받았습니다. 친구들은 불안이나 우울증과의 싸움에 대해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몰랐던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여정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여정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새롭게 찾은 평온함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생산성이 향상되고 스트레스를 더 잘 처리할 수 있었으며 동료들과 더 잘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제 상사는 저에게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언급하며 제가 언급했던 명상법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저는 사무실에서 매주 마음챙김 세션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많은 동료 몇 명이 점심시간에 10분간 명상 가이드와 함께하는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점점 규모가 커져 곧 직장 문화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마음 챙김이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보람을 느꼈습니다. 마음 챙김에 대한 저의 헌신에 힘을 실어주었고 계속 배우고 성장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항상 침착하고 항상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마음 챙김은 영원한 행복의 상태에 도달하거나 모든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주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마음 챙김은 즐겁든 불쾌하든 떠오르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배우고 있고, 여전히 비틀거리고, 여전히 불안이 저를 압도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와 비슷한 여정을 걷고 있는 파트너, 친구, 동료들로 구성된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원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마음챙김 여정의 파급 효과는 저에게
개인의 성장과 집단적 성장이 깊이 얽혀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 자신과 더 평화로워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행복에 더 잘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장과 지지가 제 자신의 여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6장 오래된 악마와 마주하기. 마음 챙김 여정을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인생은 저에게 커브볼을 던졌습니다. 제가 일하던 회사에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발표했고 제 자리도 위험에 처한 많은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갑자기 예전에 느꼈던 불안과 불안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제 첫 번째 본능은 당황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꽉 조이는 익숙한 압박감, 조급한 생각, 미친 듯이 구직 활동을 시작하거나 몸을 웅크리고 세상으로부터 숨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숨을 쉬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앉아서 호흡과 몸의 감각에 집중하며 간단한 명상을 했습니다. 불안, 두려움, 분노 등 모든 감정이 저를 통해 소용돌이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런 감정들을 밀어내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감정들과 함께 앉아 있는 동안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네, 상황은 어렵고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 즉 공황과 파국적 상황은 낡은 프로그래밍이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반응이 아니라 수년 동안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에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대처하면서 생긴 습관이었습니다. 이 깨달음과 함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불안이 제 결정과 행동을 주도하도록 낡은 패턴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최악의 시나리오에 빠져들지 않고 현실에 집중하면서 이 상황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의심과 두려움, 공황 상태에 굴복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숨을 고르고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전문가 네트워크에 연락하는 등 실직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일을 정신없이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행동했습니다. 또한 명상 수련, 규칙적인 운동, 지원, 네트워크와의 연락을 유지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은 시간 동안 제 자신을 돌보는 데도 힘썼습니다.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몇 주가 길어지면서 저는 마음 챙김 연습을 통해 배운 모든 것을 활용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체념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방식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보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수용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제 직업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제 자존감을 거기에 묶어둘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무집착을 연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연민을 연습한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날, 제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날에는 힘들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상황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제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구조조정의 결과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고 저는 실제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최악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확인된 엄청난 타격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가져올 기회에 대한 호기심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과 일 사이의 시간을 마음챙김 연습을 심화시키고 새로운 관심사를 탐구하고
제 경력과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놀랍게도 실직은 제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실직은 저를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했고 제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게 만들었습니다.